브라운 메모란덤이 생겨나요. 이 브라운 메모란덤을 한국의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브라운 메모란덤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대화의 산증인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그 월남전에 관한 숱한 오해가 있어서 네. 그 점을 좀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인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요즘 이제 흔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자조적이고 자학적인 그런 이 말들이 오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령 무슨 헬조선이니 또는 뭐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태어났다느니 뭐 이런 식의 자조적인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말하자면 그 정서가 황폐해 있고 뭐 이런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저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가 그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현재를 요리하고 미래에 대비하느냐 하는 차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것이 가중돼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한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지금도 사실 그 월남전 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덤덤하죠. 이 국군의 월남 파병이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또 현대사, 근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월남전에 국군이 파병되지 않았으면은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박정희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실은 이 군부에서 집권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이승만 정부 때에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다가 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고 속에 넣어놨던 계획서를 군사혁명 주체들이 발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벽에 부닥쳤죠. 왜냐하면은 재원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두 가지의 우선 이제 시도한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8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재원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8억 달러는 사실은 뭐 완전히 주머니 돈이죠. 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 자금이 회전이 돼가지고 새로운 자금이 자꾸 생겨나야만 그 계획이 확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일 때에 그야말로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은 1964년에 이제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이
이 사람이 젊은 대통령이니까 많이 이상주의에 치우친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국론이 충분히 성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남전에 참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전하자마자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4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되잖아요. 암살되고 나서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존슨 대통령으로서는 월남전이 그야말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국면이 자꾸 이제 되니까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 때 이것을 본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기회다 이래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존슨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이 요청도 안 했는데 한국이 2개 전투사단을 월남전에 파병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존슨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저승에서 그야말로 사자를 만난 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미 간에 현안이 돼 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964년에 이동병원 부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한미 간에 한국이 요청했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조치들이 있는데 미국이 약속은 했지만은 이행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존슨 박 회담에서 얘기된 전투사단 파병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시에서 조치 후 파병을 이제 원칙으로 내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이 그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했지만은 65년에 이제 통킹망 사건이 일어나고 아주 미국 조야에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반응이 생기니까 존슨 대통령이 험프리 부통령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맹호 청룡부대 파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 미국은 선파병 후 조치. 선파병 후 조치를 주장하다가 그걸 거둬들였죠. 그러고 존슨 대통령이 브라운 주한 대사한테 한국 정부하고 접촉해서 패키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66년 8월에 브라운 주한 미 대사하고 이동훈 외무장관이 서명한 브라운 메모란덤이 생겨나요. 이 브라운 메모란덤을 한국의 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브라운 메모란덤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브라운 각서 내용. 네. 그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미 관계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선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았던 퍼블릭 론, 공공차관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에 파병하는 2개 사단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는 미국이 공급하고, 그 대신 한국의 빈 공간을 메울 2개 플러스 사단에 한국군을 창설하는 모든 장비를 미국이 제공하고, 그리고 또 월남에 참전하는 한국군 장병들의 수당, 전사 수당 이런 것도 상당히 그걸 높여서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을 한국에 개방한 거예요. 그동안은 미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개방했고, 그리고 월남의 여러 가지 경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경쟁력만 있으면은 미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이런 등등의 합의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월남전 특수 현상이 생겼죠. 이게 이제 월남전 특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시콜콜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비유컨대
일본이 그 2차 대전에서 패망함으로 해서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났는데 그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그 한국전 특수. 한국전 특수로 그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월남전 초반에 경제 특수를 일본이 다 가져갔거든. 그래서 일본의 오늘을 있게 만든 이 경제 부흥의 그 계기가 거기서 마련됐는데 우리가 그 브라운 각서를 토대로 해서 그걸 계승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 월남전이 1962년부터 64년부터 72년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한국의 그 이 GNP 개인당 GNP가 100불 미만에서 300불 가까이로 거의 3배로 증가했고 그 3배로 증가한 상태에서 그 이 한국이 기술 습득이 진행됐고 또 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제 그 이제 맨파워가 그 이제 양성이 되니까 월남전에 이어서 바로 국내로 돌아온 게 아니라 중동으로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돼서 바로 그 한국 그 경제의 근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른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역사적 안목이 우리 국민들, 특히 그 젊은 세대의 국민들이 생겨야 미래를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는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복습을 해서 이 자라나는 젊은 어린 세대에게 관심을 북돋우게 하는 어떤 계기와 조건을 마련하고 또 어린 세대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현대사는 완전히 현대사 지우기 캠페인의 결과로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안 되고 사람의 입에 회자되질 않잖아요. 대중적으로는 브라운 각서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거의 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브라운 각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제기하고 싶고 이 브라운 각서에 대한 연구, 이해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보증 수표라고 한다면 브라운 각서는 현찰 더미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보증서도 아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미국과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건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단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독립적 존재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독립한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을 치르는 것을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참전 16개국이 있었지만은 8활은 미군이 감당을 했고, 이제 미국이 우선 침략을 격퇴했고, 이북으로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공군의 후퇴로, 참전으로 후퇴해서 평택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반격을 해서 오늘날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이룩하는 데까지 우리가 물론 그동안이 한국군의 증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상전 능력은 한국군이 많이 갖췄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이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야. 있는 나라의 미국이 없는 나라의 한국을 보살펴주고 도와준 거지. 그래서 이제 1962년에 1년에 50년 말에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51년부터 전세가 다시 이제 열세화되면서 미국 안에
미국 그 여론 구조의 특성인 소위 퍼티그 현상이 피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쟁 계속 의지가 자꾸 이제 마모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하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미국의 그런 그 이제 이 움직임으로 봐서 휴전과 미군 철수는 그 뭐 불문가지의 전망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세관으로서는 불가피하지만은 이 불가피한 데서 만약에 다시 전쟁이 재발됐을 때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안 만들어 놓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승만다운 아주 이 고답적이고 고압적인 그 대응 조치를 취했죠. 반공포로 석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휴전회담 그 우리 한국군 대표 철수시키는 거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소위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제거 계획까지 고려했잖아요. 근데 그때